네, 랩TV 저희 오늘 재무설계사 우리 문찬현 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저희가 어떤 좋은 재무설계사를 찾는 눈, 어떤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팀장님 경험을 거의 18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많은 고객을 만나보셨을 텐데 네. 좀 그 경험에 비추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도 뭐 꼭 이런 재무 쪽이 아니라 다른 뭐 IT든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한테 상담받을 때 네. 상담을 받는 자세, 네. 상담을 받는 사람의 어떤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험해 보시니까 재무 설계를 상담받기 위해서 고객 입장에서 좀 어떻게 준비되고 상담을 받으면 좋은지, 재무 설계사를 만날 때 좀 그 전에 사전 작업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하면 좋은지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아까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그 상담사를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도 뭐 그렇게 네.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가 다 오픈을 했어요. 어떤 거를 프로필을. 아, 프로필도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내용들만 자격증, 특히 자격증과 이런 것들을 프로필에 오픈했는데 일단 사람을 올릴 수는 없겠네요. 맞아요. 네네. 맞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점점 활성화 될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런 걸 이제 찾으시면 되고 네이버도 그 네이버 그 지식인이 지금 엑스퍼트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네, 전문가를 또 여기 네이버니까 좀 네이버 홍보도 좀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엑스퍼트 그 전문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네. 그건 이제 앞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항상. 네. 본인의 재무 현황을. 예, 내가 자산이 얼마가 있고 소득과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네네. 근데 물론 여기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 많은 국민 그리고 어떤 특정 회사에 이렇게 단체로 어떤 그 재무 상담이나 컨설팅을 한다. 네. 신청자 비율은 되게 적습니다. 어떤 신청자 비율이? 재무 상담을 하나 받아보겠다. 아, 네네네네. 그래도 보면은요, 그나마 본인 현황들을 파악을 항상 하고 있는 분들이 재무 설계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본인의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 예. 뭐 예를 들면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배우자하고 어떤 재무 현황이나 소득 지출의 관리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다. 재무 설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받을 수 없어요. 예, 그걸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 물론 안 돼서 오셔도 제가 이제 그쪽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현황들, 재무 현황, 어떤 자산 관리 현황들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재무 현황 파악하면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거를 좀 내가 직접 내 직장인이다 가정했을 때 좀 뭐를 파악하는 거를 재무 현황 파악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네네네. 일단은 근데 전세 만기는 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 만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전세 만기 언제지? 이러는 경우도 있죠. 네네. 전세 만기와 보증금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출이 얼마가 껴 있는지 이자가 몇 프로인지 월 상환 이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네네네. 기본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모르고 배우자가 알아. 네네. 이런 경우는 흔한 일이고. 네네네. 그리고 자기 소득. 내 소득. 예, 내가 급여. 네네. 급여를 받고 뭐 지출을 얼마 정도 하고 있고. 소득과 지출. 예, 근데 소득도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세후 보통. 그러다가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항상 매년 연초 연말정산이 완전히 끝나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요? 예, 네. 회사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네네. 네, 그거를 이제 3페이지예요, 정확히. 네네. 막 이상한 걸 갖고 오시는데 3페이지짜리 1페이지에 회사 도장이 찍혀 있다. 네네. 이걸 갖고 오시면 내가 전체 받은 금액, 연간 소득과 그 다음에 세금이 표시가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그 공제받은 현황들, 네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현황들 많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공제 현황에 대한 그 인적공제, 네네. 가족 현황들이 이제 표시가 돼 있죠. 네네. 요거를 보시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연봉에 세금이 얼마인지. 전체. 그렇죠. 네, 내가 실제 받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실제 연봉과 그다음에 세금과 사대보험이 얼마나 나가는지. 사대보험은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나가버린 지출 돈이니까. 금액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직장 10년 차, 뭐 5년 차, 10년 차 분들도 상담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처음 본 분들도 많아요.
안 떼봤기 때문에. 결국에 소득 확인이라는 거는 내가 통장에 찍힌 예. 꽂힌 금액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예, 실제. 그거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럼요. 이제, 네. 내가 세금을 납부한 현황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상담 과정에서는 어떤 그 문제점들도 많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제대로 됐는지, 뭐 카드 이런 관심 많잖아요. 네네. 신용카드 세액공제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음.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포괄적인 소득 확인.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근데 이제 뭐 말을 길게 하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냥 원천지수 영수증을 발급받아라. 그냥 그게 갖고 제일. 와라. 네네네네. 그러면 꼭 이제 연말정산 막 신청한 내역을 막 이만큼 막 보내주는데 저기 됐고요. 그거 넣어두시고. 네. 네. 넣어두고. 그래서 원천수 영수증을 네. 3페이지짜리 네, 받아야 된다 하는 거고. 네네. 굉장히 상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의 예적금이나 증권사에 가입한 내역들은 사실 대부분 뭐 직장인들이 나이가 젊으시니까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확인이 안 되는 상품이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음. 보험연금. 보험사에 가입한 상품은 물론 조회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앱이 많이 있고 인증서를 등록을 해가지고 오픈뱅킹처럼 다 네. 연결돼 있는데 문제가 보험 증권을 보지 않으면 네. 정확하지 않다. 보험 증권이 중요한 거군요. 네, 문서화된 보험 증권이 있어야 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 네, 그리고 2006년 이후의 계약들은 조회가 안 돼요. 앱에서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에 지금 저희가 막 조회하고 보기도 하는데 조회가 안 돼가지고 증권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이제 자세가 안타까운 거예요. 네네. 증권 귀찮아가지고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의무인가요? 그 어떤 보험을 판매하신 분께서 그 문서를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의무죠. 네, 되게 중요한 판매 절차에 들어가 있죠. 네네네. 보험증권과 청약서 부본과 약관을 전달해야 되는 게 그게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분실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집문서 우리 없어도 내 집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바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증권을 봐야 정확한 현황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제 갱신형 특약들이 있어요. 이 보험 얘기 나중에 할 텐데 자꾸 보험료가 변하다 보니까 증권을 봐야 돼요. 네네. 내가 가입할 때 보험료는 10만 원인데 지금 15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증권, 연금과 보험은 보험 증서가 있어야 된다. 문서로 된 보험 증서가. 네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죠. 부동산 현황, 그죠? 네네. 전세나 내 매매 부동산과 대출 현황들. 네. 그다음에 은행증권은 앱으로 보통 바로 실시간 확인하면 되고 네네. 만나서 네. 그리고 뭐 이런 보험연금은 증서가 없으면 콜센터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그 외에는 뭐 개인 간 돈 빌려주고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거는 뭐.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억이 항상 생생히 네.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음. 받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재무 현황 파악이란 건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게 맞아요. 제일 크겠네요. 그 정도면 네.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담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준비하시면 상담이 잘 진행이 되고 네.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수정이나 개선이 빨리 될 수 있다. 거기서 제가 놓친 중요한 게 있죠. 거기서 네. 이제 중요한 게 소득과 지출 현황이죠. 지출 현황. 네. 소득 현황이 확인된 다음에는 지출. 네. 지출 현황. 지출 현황. 이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 세대, 네. 아버님 세대에서는 가계부라는 거를 썼죠. 그렇죠. 손으로. 물론 다. 지금도 가계부라는 게 앱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네. 잘 돼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가계부 쓰는 게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고객한테도 가계부를 작성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뭘 귀찮은 걸 자꾸 시켜. 그리고 쓴 거를 기록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스타일일 수 있죠. 네네. 가계부 작성이 아니라 예산안을 작성을 해요. 예산안. 예산안. 예, 지출이라는 게 예산안인 거죠. 물론 물론 이제 지출을 꾸준히 하다 보면 네.
파악이 되실 거예요. 네네. 우리가 생활비 중에서 뭐 얼마가 들어가고 관리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뭐 애들 학원비, 뭐 식대비, 외식비, 휴가비가 얼마가 들어간지를 파악이 되잖아요. 네네. 파악이 안 되면 계획은 짤 수 있잖아요. 그걸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음. 월간 들어가는 비용과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으세요? 1년에 한 연간. 번 들어가는 거. 연간. 한 번, 자동차 두 번. 보험료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게 네. 연간 지출이에요. 네네. 자동차 보험료, 휴가비, 휴가비. 그리고 명절 때 뭐 부모님 드리는 그쵸, 거의 용돈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일 때 뭐 가족 행사비 같은 게 들어갈 거고, 네네네. 그리고 대략적인 뭐 경조사 비용을 어느 정도는 빼놓는 거. 이게 결국에는 경조사 비용 같은 것들,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걸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내년에 아니면 올해 계획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가계부보다는 예산안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산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그 안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렇군요. 재무 현황을 파악해라라고 했을 때 지출 현황을 파악해라고 하면 저는 좀 막막하거든요. 네, 내가 1년 동안 어디다가 썼지? 이거를 재무 설계사를 만나서 상담 받으려면은 내가 지출 어떻게 네. 정리하지 싶었는데 그 현황보다도 네, 맞습니다. 좀 더 예산에서. 네, 예산안을 짜는 게 더 오히려 편할 수 있고, 물론 가계부나 예산안이나 비슷한 거지만 하면서 그것도 계산하면 되잖아요.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재무 설계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려면은 재무 현황 파악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고, 맞습니다. 네, 부동산과 수입 지출 내역을 네. 파악하는 것이 골자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여기에서 내가 특정 부분만 네. 뭐 상담을 받겠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특정 부분만. 저는 뭐 지출이고 이런 거 말고요. 저는 노후 자금만, 예, 아니면 보험만, 네. 애들 교육 자금 준비만 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예. 근데 그 역시도 재무 현황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전반적인 저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고객이 전반적인 걸 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네네. 고객이 뭐 부분적인 요청만 하면 네. 그것만 하면 되죠. 내가 굳이 뭐 싫다는 걸 억지로 예, 네네. 다 까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을 버리는 거잖아요. 모험을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네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재무 현황 파악이 될 거고, 또 그건 혹시 어떨까요? 뭔가 저도 재무 설계를 받아봤지만 뭔가 계획과 목표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뭐 가능하면 네.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스스로 설정을 하고 재무 설계사하고 이렇게 좀 상의하고 뭐 수정하고 약간 수정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 목표가 현실 가능한가? 네, 네네. 그렇죠. 그거에 계속 다가가야 되는 거잖아요. 5년 뒤에 빌딩을 사겠다. 뭐 뭐 이런 거.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써보라 그러면 네. 뭐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걸 이제 뭔가 말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 현실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잘 계획을 못 짜시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앞에 산재에 있잖아요. 우리는 네. 항상. 네네. 그죠? 뭐가 있죠? 뭐 전세 보증금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현금을 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단기 저축이 필요한 거고 단기 저축이니까 이제 적금이나 뭐 CMA나 좀 안전하게 해야 되고 뭐 은퇴 자금도 사람은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 네네. 그러면은 준비를 안 한다는 건 약간 너무 그쵸. 근자감 아니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뭐 최소한의 준비는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생각이 없어도 생각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런 케이스도 많이 접해보셨지 않으세요? 계획이 없는 거죠.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코칭이 좀 가능하시다. 가능하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훈련을 받을 때 얘기했던 니즈 환기를 니즈 환기요. 예, 니즈 환기를 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예, 그래서 당신이 아무 관심이 없지만 네.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나이를 먹고 있고 당신도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있다. 그게 당신이 필요한 재무 목표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 고객의 연령과 뭐 네, 환경과 맞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맞춰서 니즈 환기를. 아이들도 특히 아이들 얘기 나오면 좀 웃기는 게 있어요.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들 거를 뭘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 아빠들이 네. 참 그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는 것처럼 30대 아빠가 애들은 뭐
알아서 해야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안 되잖아요. 아, 실제로 또 꽤 있나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진심은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문제들 다 재무적인 목표죠. 결국에는 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재무 목표 설정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네.